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이 가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다시 만나게 됐네요. 그죠? 이 가짜 지문은 32회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32회 때 조회수가 5만 9천 명이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민계공에 5만 명, 6만 명이라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공시법이 6만 명이다 이라면 그거는 대단하게 히트를 친 것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지적은 우리가 웬만하게 알 수가 있는데 등기 파트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가짜 지문이 여러분들에게 등기법의 서광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짜 지문 가려내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에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등기는 크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로 나누죠. 이 사실관계가 부동산 표시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야죠. 표제부. 권리관계는 갑구을구죠. 그죠? 소유권과 소유권 외입니다. 그러면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관계냐 권리관계냐 권리관계죠. 그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권리관계를 출제를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 표제부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아요. 그죠? 우리가 등기 파트에 5장까지 나누어져 있었을 때 1장은 서론이죠. 2장은 등기 설비입니다. 여기서는 2년에 한 문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33회 때는 1장에서는 출제를 안 했습니다. 2장에서는 출제를 했어요. 3장은 등기 절차 총론이죠, 총론. 이 총론에서는 세 문제를 출제를 했고, 4장에서는 권리관계죠, 그죠? 여기서 5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 가지 권리의 등기, 여러 가지 권리의 등기가 경정이다, 변경이다, 말소다, 말소 회복이다, 멸실이다, 부기등기다, 가등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출제를 할 때는 33회 때 부기등기 하나, 가등기 2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이 말을 종합해서 본다면 등기 파트는 고루고루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권리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권리관계는 소유권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이 소유권은 또 2개로 나누죠. 하나가 소유권 보존, 하나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해마다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권리관계 소유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뜻은 미등기 부동산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이죠. 소유권 보존에 제한이 있죠. 제한처 부동산 일부에 보존 등기할 수 없다. 공유 지분에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이중에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있죠. 대상. 그게 3가지가 있죠. 하나가 원시취득이죠. 하나가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죠. 그죠? 그럼 4번째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나오죠. 대장의 소유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등기 실행이죠. 이 등기 실행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키죠. 그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또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이 있고 직권 보존이라는 말이 있죠. 소유권 보존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이고 직권 보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번에 보니까 미등기 토지의 법원에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공부를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처분의 제한은 압류가 있죠. 그죠? 가압류가 있죠. 가처분이 있죠. 그죠? 경매가 있죠. 우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처분의 제한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모르는 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직권 모르는 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서 어디에서 들어와야 되느냐?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들어온다, 기타 행정관청에서 들어오면 직권 모르는 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들어와야 직권 모르는 기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이번에 여기 보니까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의 과세관청이라면 틀렸죠. 그죠? 어디에서 들어와야 되느냐?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들어오면 직권 모르는 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번도 잡으세요. 미등기 부동산의 가등기 가처분이죠. 자, 여기에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직권 모르는 기는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모르는 기를 하지 소유권이 아니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직권 모르는 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보세요. 직권 보존 등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자,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된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넘겨달라. 그래도 안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송은 몇월 며칠 날 걸었느냐? 1월 2일 날 걸었어요. 판결서는 언제 내렸느냐? 2월 1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그러면 사기꾼 갑은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여기다가 가처분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갑의 명의로 직권 보존 등기가 되었죠. 그죠? 되었는데 자, 신청은 누가 했느냐? 등기관이 직권을 했죠. 명의는 누구냐?
갑이죠. 저 갑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갑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는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그죠? 이게 직권보존 등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직권보존 등기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죠.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으로 등기한다. 정리를 하면은 직권보존 등기 대상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벌어등기한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벌어등기를 한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역시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줄 수 있냐냐? 있죠. 미등기 부동산도 임대차가 된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임대차를 주었어요. 자, 임대차 계약기간 1년입니다. 보증금 1억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을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나가면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있잖아요. 신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겁니다. 명의자는 갑이죠. 그죠? 직권 벌어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5번과 6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자 봅니다.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벌이를 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벌이는 길을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말소하지 않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물을 때 마지막이 답입니다. 소유권 벌이는 길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답이에요. 말소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고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벌이를 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자,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봅니다. 처음에 했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 그런데 아직까지 등기는 안 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가처분 등기를 한다 이 말.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이 보존 등기는 갑의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갑이 신청을 했느냐 등기관이 직권을 했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죠. 근데 명의자는 누굽니까? 갑.
저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갑이 신청을 하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갑 명의로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그 대신 갑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가처분 등기는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다면 이 가처분은 말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 가처분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직권 보존 등기도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즉 가처분만 소송이 끝났다면 가처분만 말소가 되는 거지 이제 보존 등기가 되었는데 저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건 아니에요. 즉 가처분 등기를 말소를 하면 전제가 되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이래 문제를 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이래 나와 있네요. 규약상 공용 부분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 그러면 출제인이 딱 포인트가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정답은 보존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보겠어요. 우리가 공용 부분이 있죠. 이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죠. 예를 들어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아파트는 헬스장이 딸려 있고 독서실이 딸려 있죠. 그게 전부 다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관리동이라는 것은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죠. 독립.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이 나홀로 아파트의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자치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결론은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공용 부분이죠. 그죠? 공용 부분은 표제법밖에 없다. 이 말. 그런데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이 아파트 있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죠. 그럼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부녀의 회장이 나선다고 그랬죠. 아파트 부녀의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부녀의 회장이 부녀회를 소집해서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 차라리 규약을 폐지하고 여러분들 규약을 폐지한다는 것은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규약을 폐지하고 이 부동산을 자 전유 부분으로 만들겠다 이 말.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갑에게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만하게 하나 짓기로 하자. 얼마든지 규약을 바꿀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 101호가 전유 부분이 됐죠. 그럼 101호를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 이게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101호는 공용 부분이었으니까 표제부밖에 없었어요. 그럼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이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면 O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 부동산을 샀죠. 그럼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물을 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보존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 보니까 토지 소유권 보존이 있고 건물 소유권 보존이 있죠. 토지와 건물로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동일하면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토지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은 3명이에요. 건물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은 4명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같아 이 말입니다. 대장, 판결서, 수용. 그러면 위에 3개는 토지 소유권 모르는 게도 되고 건물 소유권 모르는 게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차이 나는 거는 특별자치로리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모르는 게는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권 모르는 게는 신청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러면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둡니다. 세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가 있죠. 국가직 공무원이 있다면 지방직 공무원이 있죠. 자, 이때 토지는 있죠.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저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느냐 국가로부터 하느냐 국가로부터 합니다. 따라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있잖아요. 시장군수 구청장. 자, 여기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여러분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돼요. 준공허가가 나와야 돼요.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잖아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대장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OX를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크게 제가 4개로 나누어 놨어요. 자,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요게 갑이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갑이죠의 상속인은 갑의 상속인은 소유권 모르는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갑입니다. 갑. 그러면 여기서는 갑입니다. 갑. 자, 그런데 3, 4, 5번을 볼까요? 자,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입니다. 이전.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을입니다. 을의 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을의 이름으로는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을의 상속인 이름으로는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자, 이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2개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이때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들죠. 그럼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하죠. 저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갑이 대장을 만들었죠.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자, 이제 2번째는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장은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 안 만든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갑은 죽었잖아요. 그죠? 죽은 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죠. 그러면 갑의 상속인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모르는 길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 만들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자식 이름으로 보는 게면 된다. 그건 당연한 이치겠죠. 자, 근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낸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은 만들었어요.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를 했다. 저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된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세금을 한번 보세요. 갑이 보존등기했다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매매를 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을은 샀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세금을 세 번 거둔다. 그러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존등기하면 취득세 한 번만 납부가 되잖아요.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잖아요. 따라서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내본다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 받아오기 전에 을이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을의 상속인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갑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병 명의로 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을의 상속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병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죠? 그럼 정리를 하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는 보존등기 안 됩니다. 이전받은 자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안 됩니다.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좀 전에 자, 대장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이때 갑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 명의로 이전등기 해야 되죠. 을 명의로는 보존등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대장의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을에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냐, 을의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세금입니다. 세금. 국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따라서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보존등기가 안 돼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문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때 6번과 7번이죠. 그죠? 유정이거든. 그러니까 유정은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포괄 유정은 187이 적용이 되죠.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는 186조가 적용되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유정에서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그럼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고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자,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특정 유정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대장만 만들었습니다. 이때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을 유정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내가 주거든. 이 단독주택은 을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들 포괄 유정은
내가 죽거든 전 재산을 주겠다. 이거는 포괄유정이죠. 그런데 내가 죽거든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딱딱딱 집어주는 거는 특정 유정이죠. 그러면 갑이 이 단독주택은 을에게 주겠다. 이거는 특정 유정입니다. 유정은 유정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사망을 했다면 갑의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갑의 자식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을의 명의로 바로 소유권 모르는기를 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됩니다. 왜?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하여.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하면 소유권은 갑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포괄유정이에요. 포괄유정. 포괄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유정자입니다. 자, 갑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게 포괄유정이 됩니다. 그러면 갑은 유정자, 재산을 받는 사람은 포괄수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사망만 딱 해버리면 을은 포괄수정자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러분들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지만 포괄유정은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수정자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사람이 사망했죠. 그럼 이 사람은 포괄수정자는 등기 없어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수정자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상속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는 병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거치고 을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는 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힌트를 딱 드리면 포괄유정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수정자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포괄유정이 나오면 끝글자는 전부 다 포괄수정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 첫 번째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두 번째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죠.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걸 이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처음에 봅니다.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자, 여기서 3번만 조심하면 됩니다.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X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이때는 정리를 딱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3번이 나와요. 하나가 민법 제187조가 있고 등기법 제23조가 있고 등기법 제65조가 있죠. 여러분들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그죠? 형성 판결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죠. 자, 등기법 제23조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65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종류를 불문한다는 말은 형성 판결도 되고 이행 판결도 되고 확인 판결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4번하고 5번 있죠. 그죠? 자, 요 4번하고 5번이 중요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해 와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이 낼 때 이렇게 하면 O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X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O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 소유권 보존등기에서는 토지는 국가로부터 시작을 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각각 서로 소유자이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러 온 거예요.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증명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하러 온 겁니다. 이때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등기를 못 해주겠죠. 이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서 소송을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자, 이 그림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틀렸어요. 이게 만약에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여러분들, 토지의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이다. 그래서 갑과 을은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그런데 이게 만약 건축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시장군수, 구청장. 좀 전에 살펴봤듯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 준공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잖아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보면 이제 이래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도 역시 OX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래 물어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출제인이 물을 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 OX를 묻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그러면 갑이 새 집 짓고 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해버린 거예요. 갑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 있다가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로 등기소로 갔는데 이미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해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을이 말소를 시켜주지 않아요. 않으니까 갑은 하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소송을 겁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시켜 달라고 갑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이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때 출제위원은 OX를 묻습니다. 소유권 벌어넘기 말소로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벌어넘기 신청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네요. 그죠? 이 7번도 공부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용은 있잖아요. 자, 187조잖아요. 우리가 민법 제187조의 상속, 공용징수, 이 공용징수의 가장 전형적인 애가 수용이잖아요. 그러면 수용의 개시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잖아요. 이미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벌어넘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마지막이 답이죠. 그죠? 있다, 없다. 이런다. 수용은 187이니까 수용의 개시일에 이미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등기된 부동산이냐, 미등기 부동산이냐.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수용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미등기를 수용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번, 9번은 좀 전에 봤죠. 그죠? 자, 여기서 키는 이렇게 찾아야 돼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확인해 와요. 이랍니다. 건물 소유권 벌어넘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건물은 지방자치 단체죠. 그죠? 토지였다면 국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군수잖아요. 이걸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시장, 군수, 구청장을 여기에 다 썼다면 틀릴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군수만 딱 쓰면 이 글자를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럼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 벌어넘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토지는 군수가 아니죠. 그죠?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네요. 그죠? 등기관이 소유권 벌원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20년 동안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기출문제 지문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문 10개 중에 1등이 소유권 벌어넘기는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본다면 여기에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 원인 일자라는 말이 있고 등기 원인 정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을은 병에게 유정을 했어요. 병은 정에게 상속을 했어요. 정은 무에게 수용을 했어. 그러면 무는 또 A에게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등기 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럼 등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유정이죠. 그럼 이게 등기 원인이고 이게 등기 원인 일자예요. 일자. 그럼 여러분들 매매면 1월 2일은 계약 체결일자를 쓰겠죠. 그죠? 유정이면 유정자가 사망한 날을 쓰겠죠. 그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쓰겠죠. 그죠? 수용은 수용의 개시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지막에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죠? 그러나 원인일자는 없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등기 원인이라는 것은 2번부터 있다 이 말입니다. 1번에 소유권 번호 등기는 이 칸이 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만 없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벌어넘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거든.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다. 백지 상태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 벌어넣기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금융계약서는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